네, 종목 장세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또 유망 종목을 공부해두는 혹은 또 저가 매수해두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을 텐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스몰캡 유망주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발굴해 오셨어요? 네, 우선 노바텍이 되겠습니다. 노바텍. 네. 이제 차폐 자석이라고 하죠. 실드 마그넷. 그러니까 자석에다가 강자성체를 결합시켜서 자기장을 유도 분산도 하고 자력을 증폭이나 차폐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회사는 차폐 자석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글로벌 리더다 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측면은 뭐 응용 설계 기술도 있고요. 또 한국하고 중국, 베트남에 전문화된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있고 또 원자재가 그 히토류인 네오디뮴입니다. 이쪽 관련해서 중국의 20% 지분 가진 커승이라는 합작회사를 통해서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하고 원가 경쟁력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S사, 글로벌 IT 1위 업체인 S사에 태블릿용으로 제안을 해서 네. 그 태블릿용 제품이 이제 폴더블로 진화가 되고 있고 또 EV, 전기차하고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까지 진화되는 패러다임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측면이죠. 네. 그러니까 뭐 S사, 삼성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스마트폰 업체들이 사실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안 팔린다, 재고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예, 스마트폰에 예. 관련된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 쪽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태블릿 PC, 네. 갤럭시 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본체라든지 또 커버형 심재 이쪽입니다. 그래서 23년에 이 태블릿 쪽의 S사 매출이 좀 떨어지겠죠. 감소를 하겠지만은 스마트폰보다 덜할 거다는 측면이고. 아, 태블릿이니까.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 스마트폰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 폴더블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폴더블에 기존에는 이제 그 하이엔드 제품인 폴드에만 적용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2배 내지 3배 정도 판매량이 많은 플립에도 이제 금년부터는 납품이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23년에는 태블릿 쪽 매출이 감소하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제 폴더블 폰에서도 폴드에 의해서 플립용으로 매출되면서 매출이 급증을 한다. 또 중국향으로 또 거래처가 좀 다변화될 수 있다. 이런 측면들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EV 쪽입니다. 네. 전기차 하면은 이제 전장 ECU 업체가 되겠습니다. ECU 이제 국내에 뭐 M사가 선도하고 있고 또 L사 또 전자업체인 L사가 이제 추격을 하고 있는 쪽인데 이쪽에 1차 협력사하고 있고 이미 이쪽 관련해서는 MPS죠. 조향 장치에 관련해서 모터 위치를 센서해주는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또 금년부터는 IDB향 이건 이제 브레이크 쪽에 관련이 되겠는데 네. 차세대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이쪽 관련해서 모듈 형태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단품이 뭐 200원대였다 하면은 모듈은 뭐 1,000원 단위 또 수천 원 단위로 좀 확대가 될 수 있고 이 분야는 이제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이쪽 시대에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고 또 EVB 쪽입니다. 2차 전지 배터리 분야에서도 네. 철분 성분이 남아 있는 거를 또 이 자석의 힘을 이용해서 이쪽에 제품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공정 중에 바 제품으로 그래서 탈철 바 제품을 개발해서 이제 이건 미래에 거래처가 이제 양산 납품을 한다, 적용을 한다 하면은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차폐 자석이 바로 이제 로봇향으로도 진화가 될 수 있다 로봇 하는 쪽으로요? 측면입니다. 예. 여기 노바랩스라고 과거에 이제 그 강원자석 기술이라고 하는 계열 회사가 이름을 바뀐 회사인데 R&D 업체입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최근에 반도체 칩 마운터용 서버 모터를 R&D 중에 있습니다. 이게 로봇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로봇 산업까지 갈 수 있는 이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실적이 3분기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 거죠. 4분기 실적은 좀 나아지나요? 실적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1분기에 워낙 좋았었습니다. 쉽게 보면은 워낙 그 수요처 업체가 많이 판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안정적이다 되는 측면이고 1분기까지는 역기저 효과죠. 전년 동기 대비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폴더블 쪽에서
긍정적인 매출 그리고 중국향 매출이 늘어나면서 300억대 이상의 안정적인 실적을 가질 거다 하는 거고, 이 회사의 단점은 과거에 태블릿 PC 그리고 폴더블 쪽에서 제약적이었는데 이게 확장이 되는 거고, 네. EV 쪽하고 로봇까지 가는 패러다임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성장 가치주로 매력적인 주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주가의 전망은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세요? 예, 주가는 이제 과거에 뭐 15배 이상도 됐었고, 또 이게 히토리와 연관된 회사로 이제 주가 탄력성이 좀 컸었지만은 이제는 성장 가치주로 평가를 본다면은 지금 23년 기준 P 지표가 8배 정도인데 네. 충분히 그 이상을 평가받을 수 있다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EV 쪽 매출이 23년에 의미 있게 나타난다면 밸류에이션은 계속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네, 그렇군요. 밸류에이션 높아질 것을 예상을 하시면서 유망 종목으로 노바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올해에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예상을 하는 섹터가 건설 쪽인데 건설 쪽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 SGC 예. 이테크 건설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데, 지금 어렵다는 거니까 이제 진흙으로, 이제 진흙더미로 봐야 되는데 이 속에서도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좀 진주로 될 수 있는 주식이 네.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우선은 이제 건설 시장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토건과 건축 분야가 좀 어렵다. 그렇죠. 특히나 부동산 부동산. PF 쪽이 네. 될 수 있는데, 이 이테크 건설의 경우에는 플랜트 업체입니다. 자, 플랜트 업체라고 하면 우리 대형사를 생각하는데 네. 이제 중견 플랜트 시장이라고 아마 수주 규모가 1,000억에서 5천억 정도, 이쪽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압도적인 업체입니다. EPC라고 하죠. 이제 실제로 설계를 하고 또 자재를 구매해가지고 시공까지. 그래서 과거에 OCI의 그 기술부가 토대가 돼가지고 이쪽 관련해서 플랜트 쪽에 중견 분야에서는 강자다는 측면입니다. 산업설비 도급 순위만 본다고 하면은 15위니까 알아주는 건설회사라는 측면입니다. 우선은 OCI의 태생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옛날 태양광, 네. 또 발전, 석유화, 바이오 이런 쪽만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물류센터로 더욱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트 쪽에서 상황은 좋다는 측면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측면은 이 회사가 이제 토건 분야에 어느 정도 진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식산업센터라고 이제 오피스죠. 이쪽에 주로 시공 쪽을 해왔는데 네. 자체 분양을 하기 위해서 신개념의 그 주거 브랜드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브랜드가 이제 더 리브, 더는 이제 앞에 이제 유일하다는 뜻이 되겠고, LIV 이제 리브 인 밸류.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치 있는 삶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건물을 짓는다. 네. 이런 뜻으로 하고, 아마 프로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키움 히어로즈에 노출돼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도 안정된 환경으로 이쪽에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죠. 네, 그러니까 강소 스몰캡 기업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최근에 보니까 보통주 한 주당 또 0.3주의 주식 배당을 했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이 회사가 탄생할 때는 아마 이제 지배구조 차원에서 분할과 합병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주식 수가 158만 주로 급격하게 줄어든 상태였죠. 네. 그래서 3년 동안 30%의 주식 배당을 매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래량이 좀 없는 건가 보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335만 주로 112% 늘었지만은 네. 최대 주주분이 좀 높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건설사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주주 환원하고 유동성 확대를 좀 시켜놓은 상태다. 이런 측면이 이제 주식 배당을 했다는 측면이 되겠고, 이제 실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가산동의 자체 분양을 1,000억을 2019년에 분양을 해서 21년 4분기하고 22년 1분기에 이제 분양이라는 것은 자체 분양을 할 경우는 완공돼서 실제로 명의가 양도가 될 경우에 매출 인식을 합니다. 이쪽 매출 인식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1,000억짜리 자체 분양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분양의 스토리를 갖고 있고, 지금은 이제 서울 인근에 700세대 정도를 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체 분양을 준비 중인데,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환경이 좋아지면은 이제 3천억 규모가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자체 분양도 준비한다, 이런 측면이고, 무엇보다도 이 회사가 최근에 분위기를 좀 타고 있는 분야가 최근 공시를 보면은 암코테크라고 미국 회사죠, 반도체 회사죠. 베트남의 패키징 공장에 3,500억짜리를 수주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분야에 해외 쪽의 강점을 갖고 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물류 쪽으로도 이제 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해외 분야를 보면은 사우디, 베트남,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이 회사가 과거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특히 화공 분야의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도 플랜트 쪽에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이런 업체다는 판단이죠. 네. 그런데 앞서서 주식 배당 말씀을 하신 게 계속 궁금한데 주식 배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거래량이 늘진 않겠지만 거래량이 상당히 지금 미미한 수준이에요. 어제도 뭐 3,900주 그리고 오늘도 3,300주 이 정도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할 사항은 없는 건가요? 예, 시가총액이 이제 30%가 4월 초에 네. 무상히 주식 배당이 상장이 되더라도 천억이 안 되는 천억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말씀드렸듯이 3년 연속 30%의 주배당을 한 효과는 분명히 거래량 증가에 나타날 거다는 건데 네. 아쉬운 부분은 이제 건설 업종이라는 거죠. 자, 이런 분야를 이제 감안해서 건설의 PF 환경이 어렵죠. 이 회사는 아무래도 플랜트 중심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조주인 SCC 에너지로부터 실제로 800억 정도를 차입을 했고요. 또 300억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평가는 충분히 좋다. 또 거의 차입금이 없는 상태에서 1,400억 정도의 순연금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매출액이 1조 5천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고 영업이익은 500억 정도 전후가 좀 가능한 부분이다. 자, 이렇게 보면은 PER 지표로 보면은 0.4배가 안 되고 네. PBR 그다음에 PER 지표로 본다 하더라도 2.4배 정도입니다. 제가 최근에 보면은 실질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부동산 PF 환경도 조심스럽게 반등을 간다면 우선적으로 플랜트의 강점을 갖고 있고 반도체를 포함해서 해외 쪽에 점핑을 할 수 있는 또 더 리브를 통해서 토건 쪽에서도 국내에서 브랜드 가치가 좀 높아진다면 이런 절대 저평가주는 거래 안 되는 시점이지만은 좀 잡아둘 필요가 있는 그리고 업계 건설업종이 안 좋지만은 네. 차별화된 그런 진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흙 속의 진주 같은 종목들 찾아오셨습니다. 노바텍 그리고 절대 저평가가 된 SGC, 이테크 건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